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 12시입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이 이 실적에 대한 예고가 남아 있어요. 예. 자, IR을 개최합니다라고 해서 1월 17일 날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컨퍼런스 콜이죠. 예, 4분기 실적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자료를 좀 보내드릴 건데요. 국내외 기관 일반 애널리스트 대상으로만 이제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월 7일 날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미 자료는 세팅되어 있습니다. 결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가 이제 공시가 될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2월 7일이죠. 2월 7일은 어떤 날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의 이 패시브 자금, 즉 MSCI 편입하는 심사일이죠. 그리고 2월 7일로 지금 공이 넘어가 있잖아요. 자, 2월 7일이라는 날짜는 결국은 5거래일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맞아요. MSCI에 대한 부분에 리뷰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신주 매수 선택권. 자, 이게 나와 있는데요. 2691주. 그죠? 220만 주죠. 행사 가격은 2691원. 자, 이 부분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요 부분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여하는 거다. 자, 요 부분을 굳이 이제야 공시사항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 25,500원짜리도 하나 나오고요. 그쵸? 자, 이 부분은 한 번에 더 이슈를 등장시킬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데이터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은 아셔야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일이죠. 그쵸? 자, 내일 19일 날은요. MSCI. 이게 뭡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하죠. 결국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국내에 있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을 모아놓는다 이 뜻이에요. 이 종목들을 투자하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자, 쉽게 설명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도 200개의 종목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 하나하나가. 그러다 보니 패시브 자금 기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죠. 기계가 어느 일정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그리고 차익. 급락을 하게 되면 매수, 그리고 손절. 이런 개념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코스피 200에 상장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은 패시브 자금의 기계의 룰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MSCI라고 하는 지수에 편입되는 요건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 가기 위해서 야, 니네들 군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떠한 요건, 체중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유지해라. 왜 뛰려면요. 그리고 민첩성도 보겠다. 이겁니다. 자, 이걸 얘네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버리면 체중에 대한 부분을 강호동으로 봐버리는 거죠. 강호동은 어때요? 몸무게 늘어났지만 민첩성은 떨어지죠. 이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자, 내일은 심사 일정입니다. 신체 검사 받으러 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단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들은 댓글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8만 중반대라는 거 왜 그렇게 장연하게 설명을 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죠.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오늘의 종가와 내일의 종가, 이 두 종가에 대한 합이 어느 일정 부분 28만 7천 원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3월에 편입되는 MSCI라고 하는 국제적인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니네 에코프로 머티야, 니네가 어느 정도의 체중과 민첩성을 보여주는지를 볼게라는 심사 일정이란 거예요. 그러면 타겟은 뭡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건 하나죠. 내일이죠. 오늘의 종가. 여러분들 오늘 종가와 내일 종가가 어느 정도에 위치돼야만이 얘네들에 대한 MSCI 편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차치하고도 2월 중순, 대략적으로 과거 데이터로 따졌을 때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은 뭐냐면 이때는요, 심사가 아닌 리뷰라고 있어요. 리뷰. 자, 이때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지금과는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어떤 타이트? 자, 체중에 대한 부분 오케이. 자, 그러면 민첩성은 어떻게 할 거냐? 거래량을 어떻게 증가시키냐? 그 뜻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 종목을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얘를 투자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없으면 점상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필요 없어. 다만 신흥국, 대한민국, 필리핀 그리고 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의지가 생기면 이때 얘네들에 대한 기업 가치는 필요 없는데 지수에 편입되면 어거지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인 무역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10분만 해도 지수가 4, 5%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큰 자금, 몇 천주의 자금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뺄게요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의 영상의 초점은 기업의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만 조금 다루긴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죠. 오늘의 종가와 내일의 종가의 평균 수치가 얼마가 됐냐에 따라서 사전, 자, 신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안 되겠구나. 안 그래도 지금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래량이 부족해서 얘네들이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쵸? 과거에 에코프로는 어땠어요? 편입 불발 나오면서 28%에 대한 하락을 이끌어냈죠. 어때?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생기는 기준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2월로 공이 넘어가긴 할 거예요. 왜? 2월에는 무상증자도 단행을 할 거고 거래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체중도 정확히 맞춰놓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오늘과 내일에 대한 불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막고 싶으세요? 아니면 피해 가야 될까요? 피해 가야죠. 왜 그럴까요? 종가만 알게 되면 오늘과 내일에 대한 종가에 대한 부분을 더하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종가 확인 내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예. 한 3시 정도 돼서 이 종가가 이런 정도로 되게 되면 불발 기준이구나. 그러면 월요일 바로 급락이 나올 수 있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 과거에 주의, 경고, 위험 이런 얘기 떠드는 것만 봤죠? 결국은 뭡니까? 다 필요 없다. 주의, 경고, 위험이라는 거는 상승하는 종목의 날개를 다는 거고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대게 되면 된다. 뭐예요? 전구체, 양극재 핵심 그리고 중국 거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 주지 않을게. 미중 무역 갈등 그죠? 미국이 중국을 탄압하고 있죠.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전구체의 80% 국내 생산량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당연시한 거다. 여기까지는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죠?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뭡니까? 오늘과 내일의 종가예요. 평균. 자, 그러면 이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편입 불발이 일어나죠. 왜? 안 그래도 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몸집까지도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심사 과정에서 통과하라 이겁니다. 체중과 그리고 민첩성, 신체 검사 테스트 중에 하나만 통과하라 이거예요.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자, 과거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주의 경고에서 풀린다 만다 했을 때 신용과 대출을 이용하고 싶어요. 풀리면 이 뜻이죠. 왜 그런 거랍니까? 자, 상승하는 근거. 얘네들이 두 번의 상장을 지연시킨 의도. 정확히 15일만 거래하게 되면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몸통은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편입되잖아요. 결국은 피해야 될 공간을 피하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 배당 26일 날 마지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 들어오는 이런 공매도애들 상환 싸게 상환하는 이런 의도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낮춘 의도 그리고 코스피 편입됐을 때 3거래일 이렇게 쉬어가는 의도 왜? 이미 기준은 형성이 됐었으니까 코스피 200 기준에 영리하게끔 움직이는 애들은 영리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오늘의 종가와 내일의 종가의 기준에 대한 부분 요게 기준은 급선무입니다. 자, 요거를요. 자, 요 부분에서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8706으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2월 7일 날 나오는 잠정 실적 있죠. 요 부분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탐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썩 좋지 아니하다인데 깊이 있게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정보는 아니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대략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4%를 넘지 않아요. 네, 요 부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종가와 내일 종가. 자, 오늘 종가 비교해 보시고 내일 3시쯤까지 이거 기준이 불발되겠는데 라는 게 생기면 분명히 큰 낙폭을 일으킬 거예요. 그건 피해가자 이겁니다. 신용대출 안 써도 요런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늘리는 평가 금액을 늘리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오늘과 내일에 대한 종가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돼야만 불발이 되지 않는지 넘어서도 안 되고요. 그 밑으로 훼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2월이라는 중순 기준 이전에 한번 심사 과정을 갖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동 비율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번에 MSCI에 편입되는 요건의 40%도 채 형성되지 아니합니다. 조건이 반드시 알고 와야 됩니다. 과거 에코프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편입 불발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그 기준을 훼손시켰을 때 어떤 주가 하락폭을 이끌어내는지 완만한 상승인 것 같죠? 자, 큰 폭의 이런 부분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시장이라는 큰 변동성도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어떤 개별적인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애들은 항상 이 부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장난치고 그 다음 언제죠?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날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날 또 장난하잖아요. 이런 장난의 플레이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하 이들의 논리구나. 그렇죠? 진입과 그리고 비중을 늘리는 작업과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오늘 종가 내일 종가의 정확한 기준 이걸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2월 7일에 있을 실적 이 부분에 대한 추정치 정확한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이 들어있으니까요.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혹시나 이거 받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까? 돈 들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아시죠? 제가 왜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정부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리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깎았던 이유는 외국인 기관들의 의도는 얘를 따상상에서 시작해버리게 되면 다른 2차전지 공매도 쳤던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비싼 값에 상환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의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당최 신규 상장주를 사게 되면 저점 매도와 제대로 먹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라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한 에코프로 머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터리 산업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그래도 수익률 관리를 잘해서 스타펀드 매니저였고 1,000억을 운영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도 20조 원까지 운영했다고 했죠. 룰을 지켰어요. 시장, 산업업종, 시장의 분위기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이슈도 있고 예멘 반군에 대한 이슈도 있고 물류 대란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다 끄집어냅시다. 2차 전지라고 하면 얘를 픽할 때 처음에 사야 되는 건 이면에 있는 이슈를 아는 게 1번이지만 다 일러드렸어요. 상장 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죠. 왜요?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서울에서 우리 전기차 타고 부산에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없죠? 배터리 통 규모가 약하고요. 양극재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만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충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안 타죠. 불편하죠. 전부 다 내연기관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쵸? 전기차 안 타죠.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양극재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양극재의 핵심은 전구체다. 그리고 리튬이다. 그러면 리튬 관련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튬은 100원짜리의 광물을 가지고 오면 팔 때 지금 99원밖에 못 받아요. 마진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죠. 이해되셨나요? 왜 그러한지를 알아야만이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인지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시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억을 갖든 100억을 갖든 1000억을 운용하든 항상 어떠한 종목을 살 때는요. 비중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종목 열거식으로 해서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은 뭘까요? 라고 하면 자 2차전지입니다. 엔캠 전해질이죠. 그리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전해질이죠. 그리고요. 뭡니까? 자 하나씩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그쵸? 이것도 4%. 결국은 이 위에 있는 뭐 신성델타테크도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니까 자 결국은 뭐냐 하면 오늘의 핵심 주제는 시장의 움직임은 2차전지의 단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지 2차전지의 개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화가 되게 되면 어떤 게 증명이 돼야 되냐면 실제로 수출입 데이터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자 우리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국내에서도 역시나 국내에 대한 2차전지 수요분들이 급증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사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내일이란 타겟과 2월에 대한 타겟을 봐야 된다고 했죠. 가격이죠.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악재라는 요소는 없을까? 있죠. 뭘까요? 아니. 호재. 자, 글로벌 A사에 대한 전구체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호재예요. 다만 얘네들은 3월에 대한 일정을 가지고 2월이죠. 정확히 말하면 MSCI 편입되기 위해서 재료 하나를 3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건 훼손을 시키더라도 이 거래일만 상한가가 가게 되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요 부분. 그리고 하락의 요소는 뭘까요?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결국은 얘에 대한 국내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전구체에 대한 희귀성이 감소되겠죠. 중국 전 세계 80% 이상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제롬메이 얘네들 걸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국내에서도 얘에 대한 희소성의 원칙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부분도 피해갈 건 피해에 대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저도 이제 올해 54입니다만 인생 살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만나고 또 만나고 일기일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연을 저는 가장 중시 여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좋은 종목을 좋게 거래하는 게 바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만일에 돈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힘든 분한테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1,000원이라도. 돈은 받지 아니합니다. 예.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 어떤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점심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점심 맛있게 먹고 오십시오. 아시죠? 오늘 종가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